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인데, 야, 리모델링 하면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우리 집 갈 수 있어? 요즘 리모델링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뭐 각종 신문 기사들 봐도 그렇고 실제로 전국적으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완료한 단지 수가 93개 단지예요. 근데 이거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서 볼 게 최근 10개월 만에 72%가 늘어났다라는 건데, 이 이야기는 뭐 그야말로 리모델링 붐이 현재 일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건데, 그렇다면 구축인 우리 단지도 가능한 걸까? 또 리모델링 그렇게 하면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우리 집 앞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건가? 이런 거 오늘 4가지 핵심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아무래도 뭐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강남 4구가 뭐 제일 많아요. 경기도에서는 올해 초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공모를 냈는데, 모집 정원이 2개 단지로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111개 단지가 신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55대 1이 넘어 인기가 대단한 거죠. 지방도 막 시작이 돼서 대구 수성구에 있는 범어 우방청솔 맨션, 여기가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통보받았고요. 부산에서도 남구 용호동에 LG 메트로시티, 이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전국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건축은 근데 준공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되잖아요. 30년 이상이 되어야 가능해요. 리모델링은 그 반인 15년만 지나면 되고요. 안전한 정도를 따지는 안전진단에서도 재건축은 막 뭐 위태위태한 정도, 그러니까 A, B, C, D, E 중에서 D등급, E등급 이렇게 이제 돼야 가능한 거고, 리모델링은 B등급 이상이면 돼요. 수직 증축이 가능해요. B등급이어야. 용적률에서도 메리트가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좀 빡빡하게 들어간 정도, 이걸 용적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도 막 이렇게 좀 듬성듬성 있고 층도 좀 낮고 기존에 살고 있는 데가 뭐 이제 그러면 새로 지으면서 법적인 상한선까지 꽉꽉 채우면서, 그러면서 일반 분양이 많아지고 사업성이 좋아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곳이 200% 이상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데, 200% 이상이면 뭐 좀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어떤 그 경계로 이렇게 퉁 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그렇게 200% 이상이더라도 그 상태에서 현재 있는 3계층을 수직으로 더 올릴 수가 있는 거니까 뭐 이런 면에서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30년은 안 됐는데 용적률은 또 200%가 넘어. 그러면 리모델링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주민 동의율이 재건축보다 낮으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사업 속도가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재건축은 평균 10년, 리모델링은 6년 정도 걸린다라고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일반 분양 물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뭐 결국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처럼 이렇게 다시 짓는 사업 뭐 이런 거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 성공 요소잖아요. 그래서 수직 증축은 필수 조건이 돼버린 건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로 3계층 올리는 수직 증축을 했을 때 가구당 공사비 부담이 1억 3천에서 8,600으로 34%나 절감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 증축이 필수 조건인 거예요. 또 하나, 내력벽 철거를 또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었던 구조물을 위로 3계층이나 더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추가로 증가되는 하중을 결국은 밑으로 해서 기초까지 이제 잘 전달을 해야 안정적으로 되는 건데, 그러려면 뭔가 벽체가 더 강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직 하중을 받아주는 벽체가 뭐 추가로 더 생기든, 아니면 기존 벽체의 구조 성능이 어떤 식으로든지 강화가 되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구조적 강화가 되더라도 기존에 있는 벽체의 일부를 철거할 수가 있어야 어떤 평면상 이상한 형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앞뒤로만 긴 뭐 동굴 같은 형태의 말도 안 되는 평면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 그림 한번 보세요. 평면이 이렇게 커지면서 녹색의 새로운 구조벽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빨간 내력벽의 일부를 잘라낼 수 있어야 온전한 형태의 평면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뭐 안방이든 거실이든 새로 이렇게 커졌는데 거기 막 벽이 이렇게 있을 수 없으니까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뭐 충분히 가능해요. 강판을 붙여서 뭐 보강하는 강판 접착 공법이라든지 아니면 탄소 섬유를 붙이는 탄소 섬유 보강 공법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뭐 충분히 검증된 공법이니까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서 기존의 내력벽을 잘라낼 수 있는 부분은 잘라내야 된다 이거거든요.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인데, 야, 리모델링 하면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우리 집 갈 수 있어? 기초를 건든다는 게 좀 불안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현재 지금 있는 엘리베이터 자리 그걸 파 내려가는 거가 아니에요. 자, 그림 한번 보시죠. 왼쪽이 리모델링 전 평면이고 오른쪽이 후 평면인데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66 스퀘어미터에서 81 스퀘어미터로 뭐 늘어난 거, 이건 뭐 그림 보시면 아실 거고, 계단실하고 엘리베이터실을 잘 한번 보세요. 저 빨간색 아래쪽은 양쪽 세대가 와서 이렇게 먹었어요. 전용 면적이 이렇게 확보된 상태로 된 거고, 빨간색 위쪽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더 붙었잖아요. 오른쪽 리모델링 후의 사진 이렇게요. 파란색 테두리, 이 부분이 새롭게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만들어지면서 차곡차곡 올라온 계단실하고 엘리베이터실이에요. 그래갖고 기존 층하고 이렇게 착착착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의 기초는 밑으로 파거나 깨내거나 하는 거 전혀 없이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엘리베이터가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상은 주차장 없이 차들은 다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은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이것 말고도 뭐 리모델링은 기부 체납도 없고요. 뭐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지을 필요도 없고, 결정적으로 이익의 50%를 환수하는 초과이익 환수제도 뭐 이것도 적용받지 않아요. 이렇게 장점도 많은 반면에 치명적인 단점도 있죠. 이 내력벽 때문에 구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굴은 뭐 꼭 아니더라도 앞뒤가 길어지는 문제, 이게 좀 풀어야 될 숙제고, 그 다음에 층고가 낮은 채로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프링쿨러가 없었던 층에 스프링쿨러를 넣어야 되면서 천정고가 낮아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죠. 또 하나, 이게 수직 증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직 증축을 통과한 단지가 송파구에 있는 성지 아파트 뭐 이거 정도예요. 아무튼 뭐 이런 모든 걸 뭐 감안하더라도 리모델링이 유리하기 때문에 붐이 일고 있는 게 사실이고, 뭐 그래서 메이저 건설사들도 마구마구 지금 수주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연결되는 방법 쉽게 가능하다. 끝.